취준생 브리핑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기 전 주요 메이저 공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들 이번 명절 연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한국전력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해설하는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 중에 수자원공사나 한전 KPS 등 좀 꽤 굵직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랑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한전으로 좀 제가 오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항목이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제가 자기소개를 기업별로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영상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일부러 좀 안 올렸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소개서 지도를 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작성법이라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각자 사회에서 경험을 쌓아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인생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기업별로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연초기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 정도를 약간 안내하는 정도 선에서 오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끝에 자기소개서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채용 공고를 잘 보니까요. 한국전력에 한 900명 정도 청년 인턴을 뽑겠다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시면은요 900명 중에서 서울이 90명이고요. 그 외에 정말 이렇게 저는 많은 사업소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각각의 사업소별로 몇 명 뽑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퇴근 가능 거리, 지원 가능 여부 이런 거는 판단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권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만료되면 끝이에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뭐 괜찮은 성적으로 수료를 하면 다음에 한전에서 채용 있을 때 가산점이나 우대사항을 조금 넣어주겠다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이내에 한 번에 한해서 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한전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공기업까지 사실 다 넓게 지원 준비를 하잖아요. 다른 공기업에 지원을 할 때 저는 한국전력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제로 공기업에서 공공성을 띈 업무 자기 직무에서 일하는 선배들이죠. 이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서 어떤 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기, 썰풀기, 자기소개서 쓰기에 매우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턴을 지원해서 해보는 거는 뭐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뭐 급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줍니다. 뭐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인턴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열린 채용이란 걸 아셔야 돼요.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우대사항 같은 데 보시면은요 특수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 우대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지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직시장에 중고 신입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관두고 공기업 쪽으로 진로를 트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해서 사회에 입직하려는 나와 비슷한 이 경쟁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경력도 많고 공기업 취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인턴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경쟁자들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형 절차를 같이 좀 확인해 보면요. 이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면접 전형이 없어진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1차, 2차 서류를 통해서 합격자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어학 자격증 자기소개서에 정량적 평가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분들이요. 직무별로 잘 보시면은요. 뭐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사회조사 분석사를 갖고 있거나 또는 채용 공고에 자격 일람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 보유 가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가점인데 어학 성적은 어떻습니까? 1점 단위로 되게 세분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학 점수에 따라서
합격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최근에 데이터를 좀 제가 살펴보면은요. 토익 점수가 700에서 750점, 사무행정직 기준입니다. 요 정도 점수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합격을 한 걸로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토익 점수가 700에서 750점 정도 사이에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학 성적에서의 가점에서 내가 밀려서 불합격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800, 900점이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격에 대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학 성적에 대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신 다음에 자기소개서 정량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정량평가가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소개서 적부 기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소개서 정말 반말로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수기호 막 남발하고요. 이상하게 쓰는 사람 정말 많아요. 보통 한 1000장 들어오면요. 그 중에 한 200장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쓴 거 많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 다 잘라냅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찾고자 하는 인재 판단 기준,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역량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놓고요. 일단은 사람이 한번 보고요. 솔루션으로 한번 돌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배수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에서 서류 전형인데 2배수로 나온 1800장이겠죠? 여기에서 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각각의 자기소개서를 읽게 한 다음에 점수를 내서 거기에서 900명을 최종 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자기소개서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거대로 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점수가 더 가겠죠. 왜? 질문 항목 의도를 잘 파악해서 썼으니까 읽자마자 아 하고 점수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같은 경우는요.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읽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는 게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발 시 우대사항을 좀 보면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뭐 변호사, 변리사, 뭐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요. 지원 안 할 것 같죠?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입사원 면접에 가서요, 기술사들 여러 면접을 봤거든요. 자, 그런데 가점 기준을 잘 보면요,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하거나 2차 전형에서 10% 가점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가점 점수라면요, 일단은 1차에서 자격이나 어학이나 이런 것들을 거른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은 패스하고 2차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가점을 받는 사람들 지원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점을 받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요. 가점을 받는다고 무조건 합격하진 않거든요. 그 앞에 다른 요소로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점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실 때요. 서류 전형에 가점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수도권 지역인지 5% 가점? 이거는 사실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최종 합격하는 뒤에 전형에 마지막 전형 쪽에 가점이 얼마나 붙느냐가 실질적인 합격의 주요 요소지 이 중간에 서류 전형이라던가 인적성 정도 여기에 가점 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번 청년 인턴에는 서류만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뭐 적용되진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좀 믿으셔도 되는 게요. 저도 이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면접관으로 가면 개인의 신상 정보라던가 무엇인가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내용은요. 평가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먹칠로 다 해요. 그러니까 먹지로 다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고 보통 평가자한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글을 쓰시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 우리 공기업 취업준비하는 분들이 잘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와 관련된 요소를 쓰면은 바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요 감점으로 처리한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채용 공고를 좀 확인을 해 봤다면요 자기소개서 작성 제가 좀 팁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채용 공고 제일 끝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을 좀 보시면요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기술해 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이걸 먼저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보시면은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 성과를 냈던 경험을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바로 여기 이 지금 1번 항목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을 기술해 봐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뭐 예를 들어서 뭐 꾸준함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의 대표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 작성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은요. 빌런을 등장시켜갖고 제가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내가 다 해결해서 내가 가장 잘났다 이런 식으로 글 쓰시는 거 가장 최악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가장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동물적으로 여러분들은 비포 애프터를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글을 보시면요, 내가 특정한 경험, 공동체 생활에서 잘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골랐는데 그 경험 이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이 경험 이후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변화하였다. 자,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이 안에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체 경험, 그 중에서도 내가 비포 애프터로 설명할 수 있는 나의 공동체 경험 안에서의 성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 뭐뭐뭐에서 뭐 성적을 잘 받았어요,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그냥 조별 활동했어요, 프로젝트 활동했어요. 이거는요,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수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교수가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쓰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생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가 협업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 경험이 직무와 관련이 높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하는데 생각해보고 글을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항목을 보시면은요.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해서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보완할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해당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 중에 단점을 물어보는 건데, 성격의 장단점이 절대 여러분들의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성격의 장단점에 쓰게 하는데, 여기에는 장점 쓰라 그러면 뻔하거든요. 너무 기술이 다 뻔해요. 뭐 내가 잘했어, 다른 애들 다 나쁜 애들로 만들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어떤 보완 행동을 해왔는지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기서는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는 사이에서 발견한 나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전에 나는 다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됐는데 계속 무엇인가를 같이 하다 보면서 이렇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가면서 현재 위치를 찾고 계속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맞추고 소통하는 편입니다.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요. 의사소통 관련된 얘기가 드디어 나오죠. 이건 직업기초 능력에서 공통 과목 있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업윤리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 두 가지 역량이 직업기초 능력의 공통 역량인데요. 여기 보면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는 글자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오해를 일부러 막 만들어내갖고 저 사람을 막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이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주 많은 걸 내려놓고 다 풀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예수님 부처님 수준의 자비로움을 한번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건 아니고요. 이 항목에 숨어있는 의도는요. 내가 가진 의사소통 스킬 중에
장점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키워드로 하나 딱 박아두시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600자로 딱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함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오해를 있었던 상황을 굳이 만들어서 이게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이 뭐지?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해보면서 자, 오해, 미스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노력을 했다. 자,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 빼고요. 내가 가진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을 두고 글을 쓰시면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항목인데요. 기아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문제 발견, 계기, 해결 과정, 선택, 해결 방법의 선택 이후, 결과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창의 혁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할 정도면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내가 다 잘 알, 내가 모든 걸 알아. 이런 식으로 글 쓰시면 여기서는 꽝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빌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나쁜 애들이 나쁘게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걸 써놓고 내가 해결했어. 내가 말하면 다 경청하고 다 잘 들어줘. 이렇게 글 쓰시면 안 돼요. 기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발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쭉 보면서 발견한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 아이디어를 쫙 내면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따라줍니까? 아니죠. 내가 낸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했는지가 해결의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겠죠. 이거를 가지고 결과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글요. 솔직히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다 써요. 캡스톤 디자인 해요.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되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다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나 혼자 막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 다 좋대. 그런데 꼭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 해서 터놓고 얘기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뭐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글 쓰시면 바로 그냥 떨어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스스로 발견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수업 시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스스로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쓰지 마세요. 제가 쓰지 말라는 거는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문제점을 발견해본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걸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번에 한 친구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서 인턴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페이퍼리스다, 전자결제다 이런 게 많은데 그 회사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예요. 종이가 너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쭉 있다 보니까 2달 인턴을 하는 상황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왜 이렇게 종이를 많이 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배들한테 물어봤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부서 안에서 사용되는 문서, 그러니까 종이의 양을 좀 줄여본 이런 경험을 한번 작성했던 분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실제로 발견한 것들을 베이스로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점심시간에 사람이 확 몰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사람이 갑자기 딱 몰릴 때 업무하는 처리 프로세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점장이나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한테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개선을 해서 한 3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갑자기 손님이 몰려도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바쁘지 않고 손님들도 만족감 높게 어떻게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의도하는 바를 잘 보시고 글을 쓰셔라.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기간 결국 자소서 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텐데요. 자, 모두 화이팅 하셔가지고요. 이번 명절 기간 자기소개서 충분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명절 끝나도 계속 취업이 이어지죠.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변화 전문가 신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